당신의 일상을 빛나게 할 간헐적 몰입. 이 타이틀에 맞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시대라는 말에 맞게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 행복하게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만의 황금 시간대를 찾아서 일과 휴식을 적절히 배치하고 시간을 쓰는 방법, 특히 간헐적 몰입을 통해 하루 4시간 30분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미소님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강력한 시간 사용법, 포모도로 기법.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택근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1시간 반이나 걸렸던 고생스러운 출퇴근길의 필요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퇴근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교적 잘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살던 직장인들은 일과 시간과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이 모호해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시간의 주도권이 조직에서 나에게로 넘어온 순간 갑작스럽게 넘겨받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늘어질 때는 한없이 늘어져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쉬는 시간을 갖기가 애매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심신의 리듬이 깨어지기 딱 좋은 위태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시간 관리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내가 속한 조직의 물리적 공간 안에서 보낸 시간과 물리적 만남을 위한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간 관리법들이 있지만 주의력이 쉽게 분산되고 산만해지기 쉬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포모도로 기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인간의 집중력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이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모든 콘텐츠가 짧고 간결해진 것이다. 긴 콘텐츠가 10분에서 15분을 넘기기 어렵고 10분 안에 모든 기승전결을 갖추지 못해도 상관없는 짧고 강렬한 것들로 이루어진다. SNS 주고받는 메시지, 이용자들의 일상 이야기들, 이 역시 구구절절 긴 글보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짧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아니 1시간이라도 어떤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집중력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적합한 시간 관리 기술이 바로 포모도로 테크닉이다. 1980년대 후반 소프트웨어 디자인 회사인 엑스랩스의 CEO이자 스웨덴의 작가인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를 보고 이 포모도로 시간 관리법을 창안하였다. 포모도로 테크닉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포모도로 시간 테크닉을 정리해본다. 1.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세요. 큰 것, 작은 것, 100만 년 동안 미루고 있는 것 모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이 온전한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2. 포모도로를 25분 동안 설정합니다. 자신에게 작은 맹세를 하십시오. 이 작업에 25분을 할애하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딱 25분이면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화 등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3.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다음 25분 동안 온전히 목표로 한 작업에 몰입하십시오. 혹시나 당신이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경우에는 정말 다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을 다른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그 자리에서 즉각 처리해야 할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4.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리면 종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몰입으로 25분을 보낸 것에 대해 작은 성공과 성취를 축하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5.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련의 휴식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명상하고 차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 태극권도 좋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 5분의 짧은 휴식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6. 포모도로 4라운드마다 더 긴 휴식을 취하십시오. 포모도로 4라운드를 완료하면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이면 좋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다음 포모도로 라운드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사실 나 역시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스마트폰에 하염없이 집중력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이를 멀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북튜버이자 독서 전문 코치로 브랜드 전략, 투자 심리, 자기개발 분야 전문 코치이자 책추남 나비스쿨의 코코치, 투자가, 작가, 보드게임 작가 등 N잡러 메신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갈 수만은 없다. 일 때문이라도 SNS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산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에, 그러니까 간헐적 몰입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그래서 포모도로 기법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양한 포모도로 테크닉 앱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활용한다. 좋아하는 풀벌레 소리, 즉 백색 소음을 25분간 이어지도록 세팅해 놓고 간헐적 몰입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꼭 25분씩 쉬고 5분간을 쉬어야 한다는 포모도로 테크닉의 규칙에 연연해 하지는 않는다. 25분이 지나도록 몰입의 시간이 이어진다면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 5분 동안 휴식 시간이나 20분에서 30분 동안의 긴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는 마음껏 쉰다. 스마트폰을 체크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가벼운 산책이나 태극권 등의 운동도 잊지 않는다. 포모도로 테크닉을 통해 무질서하게 존재했던 나의 시간들이 비몰입과 몰입이라는 대극의 균형과 리듬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단 25분만이라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평범한 나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도전이 되었다. 나는 포모도로 테크닉을 통해 편안한 감정과 에너지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 N잡러 메신저로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간헐적 몰입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25분이 어렵다면 15분이나 20분 정도의 시간을 조정해서 기준보다 짧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시작된 몰입의 시간을 1회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늘려감으로써 간헐적 몰입의 목표 시간인
하루 4시간이나 4시간 30분에 온전한 몰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은 일이라도 진도가 나가고 무엇인가를 해낸다면 그 성취감도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이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큰 동력이 된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한번 이 포모도로 테크닉을 시도해 보길 권한다. 4시간 30분 간헐적 몰입 글쓰기의 성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토니 슈워츠. 한때 인간에게 한계는 없다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유명 영화배우 이소룡의 말이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에 등장하면서 마치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인류와 문명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의미와 영적 성장이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저 평범하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여러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본서의 2장에서도 에릭슨 박사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보통 인간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은 작가 중 한 명이 토니 슈워츠다. 그는 기업의 성과 관리 컨설팅 회사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창업자이자 CEO이고 전 세계 28개 언어로 소개된 대표작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의 작가이기도 하며 이후에도 거래의 기술, 무엇이 우리의 성과를 방해하는가와 같은 월드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였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너지 관리의 전문가이지만 그도 에너지 활용을 비밀을 깨닫고 이를 마스터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토니 슈워츠는 작가란 직업을 가지게 된 초창기에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별다른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글이 나올 때까지 꾸역꾸역 글을 썼다. 긴 시간 자리를 지키던 그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딴짓을 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거나 다른 급한 일정과 같은 방해들로 인해 글쓰기 작업이 종종 끊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수를 알지도 못했고 어차피 완벽하게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상에서 앉아있으면 된다는 태도로 억지로 글을 쓰며 별다른 성과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이렇게 효과나 효율성과 관계없이 억지 노력을 쥐어짜며 애를 쓰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글을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어진 토니 슈워츠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걸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채 충분한 산책을 즐긴 그는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 들었다.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다시 책상에 앉자 다시는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글이 써지기 시작했고 토니 슈워츠는 이러한 휴식으로 에너지가 충전되어 글쓰기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충분한 휴식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후 토니 슈워츠는 잠자는 동안은 물론 깨어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이 90분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바이오 리듬을 탄다는 생체 리듬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그는 철저하게 이 90분의 생체 주기에 맞춘 나름의 간헐적 몰입 글쓰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우선 매일 아침 7시에
책상에 앉아 집필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엉덩이를 의자에 무작정 붙이고 앉아있는 글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생체 리듬에 따라 정확하게 90분 간격으로 3회 나누어 간헐적 휴식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글쓰기를 한다. 토니 슈워츠의 4시간 30분 베스트셀러 글쓰기 시스템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휴식 시간에는 요가나 심호흡을 한 후 아침을 먹는다. 두 번째 휴식 시간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달리기를 한다. 세 번째 휴식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신문이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짧은 낮잠을 잔다. 네 번째 휴식 시간까지 가지는 경우에는 근력 운동이나 명상을 한다. 전화나 이메일처럼 비교적 낮은 집중력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주로 늦은 오후 시간에 한다. 4시간 30분 글쓰기 시스템의 성과는 놀라웠다. 토니 슈워츠가 함께 공저한 루틴의 힘 2에 따르면 그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집중하려고 몸부림쳤던 때는 책 한 권 쓰는데 최소 1년이 걸렸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간헐적 몰입 시스템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한 이후로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과 몰입도는 훨씬 높아졌고 사고의 깊이와 작문 실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더 짧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신작 2권을 마무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누구나 토니 슈워츠처럼 하루 4시간 30분을 온전히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주기에 맞추어 하루에 1시간 30분씩 1회나 2회 정도 꾸준히 간헐적 몰입을 해보길 권한다. 앞에서 소개했던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해 차근차근 간헐적 몰입을 습관화해 간다면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야에서 스스로 놀라운 성과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토니 슈워츠는 개인과 조직의 에너지 전문가답게 그는 자신의 제한된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고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다음 페이지의 도표로 설명했다. 토니 슈워츠는 사람의 원초적인 욕구와 에너지 극대화의 관계성에 관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개인과 개인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모든 차원에서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관리할 때 완전한 몰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 4가지 차원은 신체, 감정, 정신, 영적 에너지다. 그리고 완전한 몰입은 서로 별개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 4가지 에너지원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변화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차원의 에너지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신체 에너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라고 말한다. 이 4가지 에너지원과 능력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신체적 능력은 에너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감정적인 능력은 에너지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적인 능력은 에너지의 집중에 의해 결정된다. 영적인 능력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최적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최대치의 에너지양, 최고치의 에너지의 질, 명료한 에너지의 집중, 최대치의 에너지의 힘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활력이 넘치는 신체적 몰입 에너지, 잘 조율된 감정적 몰입 에너지, 집중된 정신적 몰입 에너지,
비전과 일치된 삶에서 오는 영적 몰입 에너지가 행복한 성공을 위한 비결인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몰입을 위한 성공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추얼을 통하여 에너지의 적절한 양과 방향과 집중도를 계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토니 슈워츠는 강조한다. 지금까지 의미 있으면서도 충만한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놀라운 삶의 성취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다. 솔직한 이야기로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물들만큼 위대한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간헐적 몰입을 통해 내 안의 최고의 나를 일깨워보자.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나만의 영웅의 여정을 떠나보자.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나만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며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라고 믿으며 책을 마무리 지어본다. 의식적 업무와 무의식적 업무. 우리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기에 오랜 시간 쉼 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없다. 즉, 하루 종일 에너지가 동일하게 충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시간 계획으로 인해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적인 스케줄이 아닌 우리 체내의 시계, 유전자의 리듬에 맞춰 하루 스케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최고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각자 자신의 최고의 황금 시간대를 찾아 일과 휴식을 배치하면 된다. 내 생체 리듬과 에너지가 최고조에 있을 때, 즉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는 가장 생산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단순한 반복적인 일이나 잡무를 처리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휴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이 최고의 활력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알게 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누리면서 만족감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정말 수면이 부족했었구나. 하루 7시간의 수면을 가능하면 채워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의 패턴이 있으므로 저녁에 5시간, 낮에는 1시간에서 2시간은 휴식을 주는 방법으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잔다는 것은 왠지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믿게 된 점, 그리고 낮 시간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간헐적 몰입으로 최고의 나를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 내 인생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